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인과의 거래 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인 중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의 거래 관계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의 여신거래는 본인과 여신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여신정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항에 대하여 대리인과 여신거래 시에는 대리인 지정 신고서를 차주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진고하여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 및 대리행위의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지정 신고서는 차주 본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공정증서에 의해 진구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여부를 원천적으로 공정증서를 통해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 지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채권자명, 대리인 및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고 동대출 지급 시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담보물건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포함, 피담보 채무의 범위, 채권 최고액, 결산기, 근저당 설정에 관한 권한 위임의 뜻이 기재되어 있는지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리인 지정 신고서를 지정하는 경우가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해외 체제 중인 자의 대리인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케이스에서는 자녀분이 호주에 있고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였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재외공간장의 인증을 받은 대리인 지정 신고서에 의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공간 공증기관의 공정증서를 받아서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서 진위 여부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즉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상기에 말했듯이 피담보 채무의 범위라든지 은행에서 대출 조건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고객께 내어드리면 해외 체제 중인 본인이 재외 공간에 가서 작성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확인을 받아서 은행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채무관계자가 문맹자, 환자, 장애인 등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사항에서는 채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당행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대필 날인하게 하여 본인으로부터 우무인으로 흔히들 찍거든요. 손도장을 꼭 받습니다. 또한 대필자의 생년월일, 이름 등을 서류 여백에 기록하여 누가 대필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명시해 놓도록 합니다. 여신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용정보 관련 조회 동의서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대리가 불가능하며 대리인으로부터 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대리인이라는 뜻을 문헌을 기재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십니다. 홍길동의 대리인 도제일이라는 전제하에는 홍길동의 인감증명서를 찍으시고 주소를 찌시고 위 대리인 도제일 하고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주소. 그래서 홍길동의 대리인 도제일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서류상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무적으로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미성년자와의 거래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여신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모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로부터의 법적 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기에 같은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습니다. 친권자가 대리를 하는 경우, 친권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후견인이 대리 또는 동의하는 경우, 특별 대리인이 대리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해당 서류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같고, 다만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류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나 대리 행위가 있을 때는 행위 제한 여신, 여신 취급용 동의서를 반드시 진구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해상반 행위가 미성년자의 대리행위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명의로 하는 차입 또는 보증, 담보 제공 포함을 합니다.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등의 행위가 그 이해상반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 및 친권자와 거래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가 와서 창고에 와서 미성년자의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본인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 및 친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친권자 스스로 미성년자를 대리한 경우에는 무권대리로서 원인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허가 결정문 진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이해상반 행위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의 자금 차입을 위해서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친권자를 위하여 미성년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함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담보 제공자가 되는 경우, 친권자의 채무를 미성년자가 인수하는 경우, 친권자가 제3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크게 보면 미성년자에게는 불리하나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항을 이해상반행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외삼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친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나 미성년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등은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친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이해상반 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률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사적 금전 대차를 목적으로 제3자의 대출에 미성년자 자녀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가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당행 부서에서 법률 검토 의견은 이해상반 행위란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친권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사적 금전 대차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담보 제공 행위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취급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리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에 간주되어 대리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당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혼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허락된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동 내용은
상업 등기부 등본을 받아 영업 허가를 확인하십니다. 기타 제한 능력자의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발생하지는 않으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적 후견인 등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기타 제한 능력자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신임한 성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하시든지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한정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받으셔야 되며 특정 후견인 대상 기간 및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 또는 동의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미성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등본에 의해 확인된 특별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에 의해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5번째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으시고 허가 결정문을 진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교포와의 거래입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교포와의 여신거래 및 국내 부동산 담보 취득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2번째,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 신고서를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지정 신고서는 대리인의 권한과 위인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대리권 유무와에 관련된 분쟁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포가 국내 거주자의 대출에 대하여 제3자로서 국내에 있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행이 진구할 채권 보증 서류는 다른 대출과 동일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차입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어려운 바 재외공간의 인증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십니다. 다음은 외국인과의 거래입니다. 외국인과의 거래에서 특별하게 주의할 내용은 외국함 거래법상 거주성의 여부에 따라 그 취급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거주성 여부에 대해서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자를 뜻하며 외국인 비거주자는 상기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을 뜻합니다. 외국인의 본인 및 행위 능력의 확인은 외국인 등록증 여건으로 확인을 하되 외국인의 인감 또는 서명의 진정성 여부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 여부는 외국인 거주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비거주자는 상규와 같이 신고 대상의 여부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행 또는 거래하는 외국한 은행장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한 은행장 신고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이 없는 1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의 원화대출을 취급할 때는 외국한 은행장 신고 사항입니다. 다만 동 내용은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이고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제한 사항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거래하실 때 담보 취득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걸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 신고서에 의해 외국한 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신고서를 대출 서류와 함께 편찰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 거주자와 여신거래소의 유의사항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특별한 제한 사항 없이 자연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되나,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으로 출국하면 채권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채권 회수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거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거주자 소유의 담보 취득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해서 여신 거래 시에는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담보물의 경매 실행 시에 제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매를 실행할 시에는 경매 개시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경매 개시 실행 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성이 높아 이에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문 송달이 어려워 전반적인 절차 자체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에 거주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관련 통지는 국내 대리인 홍길동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경매 개시가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공동대표일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대표자가 수인인 공동대표자의 경우 그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사업자의 여신 거래 시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대표권을 수여한다는 위임장을 받은 후 대표자 1인과 거래합니다. 위임장은 동차주와 대출 거래 시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건별 대출 7위급 시 매번 받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는 서로 간의 대표권 수여 위임장을 진고하더라도 당행에서는 각각 개별로 기업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권 수여받은 1인에 한정하여 여신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가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 정보 등록을 했을 때 어떻게 등록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점점 홍길동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혼선 방지를 위해서 고객 정보 등록 시 업체의 명예는 부동산 임대 홍길동, 임대 홍길동으로 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